2026년은 국내 소비 환경을 총량 둔화소 단가가 심화금융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유통업체 지표는 부진하나 상위소득 계층 중심으로 하이엔드 소비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소득 4, 5분위 자산은 각각 전년 대비 4%, 8% 증가했으며 상위 계층 자산 점유율은 69.0%, 약 1.3%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소득 소비 양극화를 넘어 상위 소득으로 집중하는 단극화 흐름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는 12월 유통채널 실적에서도 나타납니다. 오프라인 전체는 1.7% 성장에 그쳤고 심지어 온라인 패션은 마이너스 2.4%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명품 하이엔드 패션은 12.5%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프리미엄 채널의 트래픽 객단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외국인 인바운드 수혜입니다. 저는 저희 동사 기준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관광 통과 비자 입국은 외국인이 64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으며 연간 1,700만 명 돌파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29.2%가 중국에서 온 관광객으로 방한 중국인 확대가 인바운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작년 9월 2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시행 예정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와 더불어 중국의 관광객 1인당 평균 수출액을 고려할 때 중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소비가 국내 기업의 유의미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동사의 경우 이런 외국인 소비를 직접적으로 수혜할 것이 기대됩니다. 2022년 1%에서 2% 수준이었던 외국인 매출은 2025년 약 7천억 원까지 확대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인 더 현대서울과 우회센터점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테크 포인트입니다. 면세점 객단가 임대료 부담 변화입니다. 동산의 현대 인천공항 DF2 사업권 확보에 따른 수익성 개선 사업권 확보에 성공하면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이룰 전망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DF2 구역의 최저 객당 단가를 인하함에 따라 현대면세점은 이전 운영 사업자 대비 40% 낮은 수준의 임대료 조건으로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면 이는 매출 부진 시 손익 하반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이로써 동사는 인천공항 내 단일 사업자로 최대 규모이며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패션까지 모든 카테고리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얻은 DF2는 화장품, 향수 카테고리가 면세점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업권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외국인 소비가 백화점 가치를 제고한다는 일본 사례로 증명된 업사이드입니다. 대환경 측면에서 2025년부터 이어진 원화 약세 기조는 중국인을 포함하여 방학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면 백화점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일본 엔저 시기 백화점 주가가 환율 약세와 동반하여 리레이팅을 경험한 사례를 비춰보았을 때 2026년 현대백화점 인바운드 소비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 현대백화점은 일본 홍대 모색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23년에서 24년 일본 백화점 산업은 외국인 면세 매출 급증이 주가를 견인한 환율 수혜 리레이팅 과정이 있었으며 23년에서 24년 외국인 면세 매출은 85.9% 증가한 6,487억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는 이세탄, 미츠코시 홀딩스 등 주요 백화점 주가를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 59% 이상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일본 사례에서도 확인됐듯 외국인 유입 증가, 외국인 구매력 상승, 주요 유통 채널 실적 확대, 주가 상승 등의 고리는 이미 한국 시장에서도 재현될 준비가 마친 상태입니다. 왜 현대백화점인지 주요 4개 점포를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판교점인데요. 이번에 매출이 2배에서 이상 성장을 했는데 이는 3가지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첫 번째는 명품 상품 기획, 두 번째 광역 고객 확보, 세 번째 체험 중심 콘텐츠입니다. 21년 이제 에르메스를 시작으로 25년 보야드, 롤렉스 등 다양한 명품 업체 입점을 성공시키며 다양한 명품 비중을 확대를 했고
96개의 매장으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점포 중에서 가장 많은 명품 매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까 말했다시피 수출 기업들이 호황에 따라 이에 대한 성과금 효과로 그 근처에 있는 이제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본당점이 오늘 3월에 폐점한다는 역시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경기 지역 배후 수요를 더욱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압구정 본점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을 종합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백화점 VIP 매출 비중은 45%에서 50%에 감안하는데 압구정 본점의 경우 60%에 달하는 아주 높은 VIP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 부효과 수혜를 얻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빠르게 릴레이션 설명하고 멀티플 몇인지 이어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매출 추정 계획입니다. 저는 사업 부분 3개를 별도 추정을 해서 나눴는데요. 피크 추정이 정확히 어려운 산업 특성상 저는 성장률 가정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백화점은 주요 4개 점포와 그리고 그 이외 점포를 나눠가지고 각각 다음 보시는 것 같은 성장률을 이용해서 26년 전체 총 매출액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아까 말한 2조 클럽, 3조 클럽 매출이 실제로 저희가 얻는 돈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오려면 임대 수수료, 그 수수료를 받아야지 저희가 실제로 장부에 찍히는 거라서 그 할인 개수를 구하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업체별 실제 수수료에 공사 수수료를 구한 뒤 그걸 할인 개수로 사용해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약 10%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그 3개년 정도 오차를 이제 평균값 해가지고 26년에 추정값을 제공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분기별 매출 비중은 3개년치 파악해가지고 각각 적용해줬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논리입니다. 면세점이 외국인 객단가가 줄어들고 있어 작년 같은 경우 역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면 계속 2026년 계속 외국인 인바운드는 상승할 거라 봐서 구매 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 매출액이 예년과 비슷하다고 판단해 인천공항과 시내면세점 모두 3개년 이동 평균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면세점 경우 신규 면세점 같은 경우는 동사 IR 자료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우수 또한 3개년 2분기 이후 점진적인 실적 회복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수치 자료가 없어서 3개년 분기 이동 평균을 활용하여 매출 추정해 주었습니다. 멀티플 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PR을 죄송합니다. 저는 PR의 경우 지난 2021년 주가가 상승했을 당시에 그걸 평균을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 신세계 같은 경우는 동사에 비해서 너무 PR이 높다고 판단했고 롯데쇼핑은 할인이나 백화점 부분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동사 히스토리컬 밸류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15.5배수로 사용해가지고 멀티플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38,767원 바이를 제시합니다.